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국내외 제약 바이오 트렌드를 잡아보면서 여기서 투자의 힌트까지 얻어가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케미컬 업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지난 한 주 동안 이 글로벌 케미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보면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화두는 미국 페드가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거래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고 어떤 형태로 올릴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임팩트, 영향이 각 업종별로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케미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쭉 이렇게 원래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7년도부터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제로 금리였는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8번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0%에서 2.5%로 올라가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8년도 녹색 그림인데 그때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페드 금리가 2.5%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자, 2018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할 때 다우케미칼 영업이익은 어땠을까요? 에비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추이는 어땠을까 보면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결론 하나는 다우케미칼만 보면은 최고의 금리일 때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더라.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찍었냐면 근데 참 애석하게도 다우케미칼은 그때 당시에 듀퐁하고 합병을 하는 바람에 주가 추이를 몰라요. 그래서 2017년도 6월 달까지 주가 추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데 2017년도 6월 달까지 주가 추이는 사상 최고치였어요. 다우케미칼 같은. 그러니까 자, 역으로 말하면 2018년도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다. 기준금리가 최고일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17년 6월 달에 최고 주가였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이제 합작한 그런 기업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녹색 선이 보면 녹색이 동그라미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준 좀 이렇게 역사적인 추이가 있는데 2018년도에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최고의 에비타를 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씩 중간에 변동성은 있지만은 최고의 이익과 최고의 영업이익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주가는 어땠을까요? 주가는 요 기업이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2018년도 5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그럼 딱 7개월 전에 주가는 선행에서 반영하더라. 그래서 앞에는 다우는 잘 몰랐고 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컴퍼니를 보면 한 시가총액이 13조 되는 기업입니다. 보면은 기준금리가 최고치 도달하기 7개월 전에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기준금리 최고치 7개월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음 그림이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데 전 세계에서 제 4위의 석유화학 기업 라이온델 바젤입니다. 라이온델 바젤은 어땠을까요? 근데 2018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역사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하고 에비타를 달성합니다. 달성하고 물론 여기는 주가가 보면은 그러면 2018년도에 이익을 달성할 때 최고치 이익이 주가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12개월 전.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하기 11개월 전에 주가는 최고치를 달성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2023년에 2번, 그다음 2024년에 제가 볼 때는 4번, 그다음 2025년에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케미칼 기업들의 역사적인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은 언제 나오냐면 2025년, 주가는 2024년
7월경에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그때를 기준점을 삼아서 좀 낮은 가격이면 좀 괜찮다. 높은 가격이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는.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공급이에요. 지금 수요 공급이 저 이슈가 많은데 공급 쪽은 뭐냐면 중국 증설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석유, 정유, 석유와 관련된 수요인데 보시면 붉은색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요가 나는 지역에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공급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더 재밌는데 이 보면 그러면 제일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의외로 한국 이 4개 국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케미칼 쪽에서 에틸렌 기준으로 600만 톤 정도의 이런 공급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증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뭐 기업별로 시점의 차이는 약간은 있긴 있었지만 금리가 고점을 찍던 그 부분까지 거의 실적도 사상 최고, 주가도 사상 최고. 근데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으니 화학업종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컬 업종은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맙이 FDA의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강혜경 고문님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예, 이제 승인을 받고 변화는 크게 네.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알츠하이머를 바라보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의 크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두카누맙의 매출액이 좀 증가로 해서 이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지금 미국 증권시장에서 바라보기를 약 20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약이 그 특허가 다 만료됐고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약들이라서 지금 기존의 그 시장 크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200조 원으로 나왔다라는 게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이고요. 그리고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가 이 매출액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15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승인에 대한 그 좀 예상하는 그 준비가 좀 덜 됐었다. 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블록버스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매출액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승인이 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 쪽에서 조금 당황했다. 조금 준비가 좀 덜 됐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될 줄 같습니다. 몰랐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두엠에 대해서는 약 1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좀 블록버스터급 매출 예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매출 전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글로벌에서 매출액을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원화로 한 1조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MTN에서 방송할 때 매출액이 한 5조 원도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게 15조 원, 피크세일즈 15조 원이 얘기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전망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승인이 있고 변화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상이 많이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이제 조사를 해봤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약 15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증가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두카누맙의 승인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에 이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임상이 진행하고 있을 거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약 20년 동안 임상들이 많이 실패를 해왔는데 그러면 150여 개가 실패를 해왔었거든요. 글로벌에서는. 근데 이 임상들이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두카누맙은 그 베타아밀로이드 이 플라크를 제거한다라는 걸로 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패했던 임상들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임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도나네맙에 대한 임상도 한번 이제 연초에 검토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도나네맙
뿐만이 아니라 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당뇨의 그 치료제 효능을 본다든지 아니면 신경 면역 쪽에 대한 그 치료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 이 단백질이 변형된 거를 복원시켜 준다든지 이런 진행되고 있는 임상들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사실 아두카누맙이 승인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국내 시장에 파생되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도 많을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조차도 지금 200조 원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 지금부터 막 달려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0조 원을 놓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두카누맙은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국내 기업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할 거예요라는 발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항체 그 치료제에 대한 그 개발이나 아니면은 생산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두카누맙 바이오젠이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합작품이죠. 그래서 협력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이런 구조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가 많이 될 것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 다양한 기존의 의약품이 함께 쓰이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칵테일 요법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전을 가진 의약품, 국내 의약품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 받아왔었지만 이제는 아두카누맙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들도 빠르게 이 시장으로 뛰어들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아두카누맙이 승인된 게 우리에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승인 다큐멘테이션에서 보면은 아두카누맙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현저하게 제거했다. 네.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승인을 한다. 다만 임상적인 베니핏은 다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인정한 거고 또 하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유효성 지표로 인정한 거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결국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이나 스몰 몰레큘 의약품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면역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발현 부분, 또 혈관성 인자 관련 부분, 또 물질 대사나 뭐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지질 대사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만들어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한다 이런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백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의 특정 부분을 항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피하에 주사하면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네네.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마이크로 RNA 의약품까지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낼 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APP 전구 단백질에서부터 잘라내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네네.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mRNA를 블락킹 시키는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siRNA 의약품까지 지금 시도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사용 승인이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진행 단계를 저희가 좀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